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조금 늦었죠. 원래 제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업로드를 하는 게 목표인데, 이번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제 구독자분이랑 이제 즐겁게 술을 한잔 하고,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상가 화장실을 올라가는데 이제 계단에서 그날이 비 오는 날이라 가지고 제가 미끄러지면서 뒤통수를 계단에 바로 쾅 모서리에 찍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여기 줄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놀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내 방을 꼬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랑 못 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꼬라지가 너무 별로라 가지고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아서 이제 거의 뒤에도 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히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술을 조심합시다. 제가 네이버로부터 태그 관련 최종 답변을 받아냈는데 문자랑 카톡으로 각각 답변이 왔더라고요. 원래 네이버에서 개인톡은 보내지 않는데 제가 일주일간 너무 괴롭혔나 봅니다. 어쨌든 이 답변으로 인해 태그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태그 노출돼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면 얘네가 그냥 URL 같은 거를 하나 던져줍니다. 근데 거기는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캡처를 해 두셨다가 같이 제출을 하면서 이제 따져봐야 이 상담사들도 이 부분은 뭐 확인하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그 관련해 가지고 그럼 완전히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품 속성 노출 관련된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태그 1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4번 상품명과 태그의 우선순위는 누가 더 높을까, 그 다음에 5번 상품명과 태그의 중복된 키워드의 필요성, 이 부분도 한 번에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활용한 업체 태그 노출 사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답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태그는 모든 노출을 보장하지 않으며 태그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도 포함된다. 정제 로직을 통해 정제되기도 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태그는 미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원하는 중요한 태그를 앞쪽에 배치하면 이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다. 태그 미노출의 원인을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정제 로직을 통해 정제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정 길이 이상으로 인해 잘려서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쉬운 2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그를 왕창 많이 넣는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상품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속성 이제 기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 구독자분의 상품 속성에 체크해둔 이제 키워드들이 경쟁사는 다 노출이 되는데 이분 키워드가 노출이 하나도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등록된 속성을 기존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이제 노출이 되는지 하나씩 테스트 해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요. 줄이자마자 남아있던 속성 키워드가 바로 노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속성이나 태그의 경우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상품명도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50자 넘기지 마라, 웬만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과한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2번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1번의 정제, 이게 도대체 무엇이며 왜 정제가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식 답변을 받았는데요. 브랜드, 제조사, 판매처 같이 기존 상품 정보 필드에 기입해야 하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태그에 기재하는 것을 지양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제 대상 키워드의 유형은 이제 카테고리나 브랜드, 제조사, 판매처, 상품 속성 같은 게 있는데요. 즉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위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부분에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각각 그 자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넣고 태그에는 굳이 넣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그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정제되기도 한다는 건데, 이게 근데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이 좀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따지면서 뭐 태그를 넣나요?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태그 노출 여부가 정해지는데, 정제 대상의 경우에는 뭐 위와 같은 유형 사례는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고, 뭐 일정 길이 부분도 딱 태그 몇 개까지 몇 글자 뭐 이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상품명은 그래도 얘네들이 50자라고 정해줬잖아요. 근데 태그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노출 중요도, 다르게 말하면 노출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노출 우선순위는 태그보다는 상품명이 높은 게 맞습니다. 뭐 이것도 네이버가 말을 해주지는 않지만 제가 상품명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한데요. 상품명은 카테고리가 일치한다면 등록 시에 웬만하면 한 99% 이상 노출 보장이 됩니다. 헌데 태그는 보시다시피 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노출 우선순위 순위를 조금 더 매겨본다면 상품명,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상품 속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그, 뭐 이 정도 순으로 노출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 이렇게 상품명이랑 카테고리인데요. 최근에 이 상품 속성 부분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손질 오징어라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뜨고 있는 업체 하나를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상품명에는 손질이라는 키워드가 없고 속성에 손질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속성 부분이 읽혀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는 냉동 오징어라고 검색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1위 그리고 2위 업체는 상품명에 냉동 오징어가 있으니 당연히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3위 업체는 상품명에는 없고 속성에 이제 냉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 키워드로 인해서 이제 오징어랑 결합이 돼서 노출이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뭐 기존에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 보장이 된다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속성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속성 부분이 이전까지 노출이 안 되다가 이거를 이제 상품 검색 시에 노출되는 페이지에 이 속성이라는 거를 네이버가 갑자기 노출을 시켜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태그는 일단 보이지 않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까지 이제 들어가야지 하단 부분에 태그가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노출 우선순위가 뭐 상품명, 카테고리, 그 다음에 상품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요소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품명과 속성은 잘 읽어가는데 태그는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스마트 스토어를 만져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 봐도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4번 상품명과 태그의 우선순위는 누가 더 높을까, 그리고 5번 상품명과 태그의 키워드를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에 답이 바로 나오죠. 위에 보신 대로 이제 상품명이 노출 순위도 우선이고 노출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주요 키워드는 상품명을 활용하셔가지고 노출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굳이 또 태그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태그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이번에 제 구독자분의 상품을 이제 상품명과 태그를 좀 수정하면서 순위권에 노출시킨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키링, 자동차 키링을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상품명에는 이미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고 목표는 이제 세차 선물, 키링 선물 등의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카테고리는 일치하는 키워드였어요. 6월 10일자로 제가 태그 수정을 했는데 기존에 여러 태그를 우선 전부 삭제를 하고 태그 사전에 등록된 세차 선물, 그 다음에 키링 선물, 특이한 열쇠고리 딱 이 3개 키워드로만 넣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또 태그 숫자나 길이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변수가 있을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확인을 해보니까 특이한 열쇠고리는 바로 2위, 키링 선물은 26위로 각각 노출이 되었는데 세차 선물 태그는 여전히 미노출이었습니다. 즉 이제 특이한 열쇠고리랑 키링 선물이라는 두 태그는 이제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정상 노출된 이제 사례인 거고요. 이제 똑같이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됐지만 세차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미노출된 원인은 이제 뭐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태그를 전부 삭제를 하고 3개 태그만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뭐 태그 개수나 길이의 문제는 아니고 해당 키워드가 이제 정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가 아니고 해당 태그가요. 자, 이렇게 태그를 활용해서 이제 순위 체크를 해본 뒤에 이렇게 정제 대상에 해당해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태그가 있다면 이제 이 키워드를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높은 상품명에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6월 27일에 세차 선물 키워드를 상품명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좀 지나서 스토어에 변경한 부분이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되자마자 바로 당일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7일로요. 지난번 시간에 태그 적용은 한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스토어에서 상품명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도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 정보를 읽어가는 순간 이렇게 즉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뭐 상품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태그 강의에서 이제 태그도 태그끼리나 상품명과 조합이 돼가지고 노출이 가능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키링 선물 태그가 노출이 되고 난 뒤에 키링 선물이라는 태그를 삭제하고도 과연 노출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27일에서 상품명에 선물 키워드를 넣기 전에 이제 6월 11일에 제가 키링 선물 키워드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른 태그에서 이제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상품명에 키링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 과연 태그에서 키링 선물 풀 키워드를 삭제를 해도 인식되어 노출이 되는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처음에 26위, 그 다음에 23위에서 뭐 다시 30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곧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재는 8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태그 상품명 조합도 인식이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네이버에서는 또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조합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상품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품명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뭐 순위라든지 정확도 면에서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품명 키워드 작업을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보조적인 키워드나 아니면 넣고 싶은데 뭐 중복돼 가지고 상품명에 활용하지 못하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순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이제 순위 체크를 뒤에 꼭 하셔가지고 노출이 되는지, 순위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으로 태그는 이렇게 종료를 하고 또 다음번 강의 때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